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더욱더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이 시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닝 스탠바이고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주 한 주 내내 거의 계속 혼조였던 것 같았고, 그 가운데 또 마지막 거래일 때는 엔비디아가 좀 또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사실 주 후반에 엔비디아가 흔들렸죠. 그게 불안감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 뭐 탑3를 꼽아봐라. 그러면 그 안에 엔비디아 항상 들어갔죠. 뭐 엔비디아, 아마존, 애플 이런 뭐 테슬라까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관심도에 있었고 엔비디아의 순위는 뭐 거의 1위 아니면 2위겠죠. 그럴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 그만큼 실적도 좋았고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주 후반에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 국내 증시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조금씩은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이 금요일 밤, 토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또 하락을 했고요.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4%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뭐 그렇지만 지수상 놓고 보면 이 다우 지수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하락했죠. 전체적으로 크게 많이 이 하락을 하거나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가질 수는 있으나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금리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 뭐 하반기에 한 9월 정도에 인하한다라는 게 거의 컨센서스로 많이 좀 잡혀가고 있죠. 9월 그리고 12월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9월은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12월도 한 번 더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시장의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지금 지수 정도는 이 금리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상승할 수 있다. 크게 조정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9월 정도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여기에 컨센서스를 맞춰서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움직였다가 다시 지금 자리로 좀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죠. 조정이 좀 나왔다가도 다시 지금 자리 정도로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2800선을 올라간 지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납하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하락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런 하락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좀 좋았었던 자동차도 다시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하락이 지난주 금요일 날 2800선을 다시 내어주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음식료라든지 헬스케어 업종, 이쪽은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상승을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총 큰 종목들은 지수는 좀 떨어져야 되니까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큰 종목들 좀 하락을 했지만 그 외에 일부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고,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헬스케어들, 일부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 PC 물가 지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와야지 시장, 엔비디아 등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죠. 이 반전에 대한 키가 마이크론이 있는데 이 금년에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을 전망해보자. 그러면 이 SK하이닉스 실적 계속적으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 휴대폰은 하고서는 뒤에 물음표 좀 달립니다. 부진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는 좋습니다. 마이크론도 실적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면서 분위기가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과 PC 물가지수까지 이번 주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시장 큰 폭의 하락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소폭 정도의 조정, 움직임만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지난 이 금요일 밤 토요일날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폭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국내외는 쉬어가는 분위기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뭐 실적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PC 지표의 의미까지도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디에 잡으셨습니까? 이익률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이익률이 주가와 관련된 이 성과를 가른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목 중에서도 대형주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흐름들 짚어주시죠. 이익률은 항상 중요합니다. 이익률과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업의 실적을 봤을 때, 물론 이제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는 뭐 일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대체적으로는 이익률, 영업이익의 규모, 매출액의 추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익률이 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서 이런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이 1분기 주식시장은 강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강세의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신고가, 국내 시장 신고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분기에는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갔었고 2분기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2분기 후반으로 가니까 조금 쉬는 모습들,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고 대형주 일부 2분기에는 또 일부 대형주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종목 장세, 2분기에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2분기 상승과 1분기 상승 조금 다르죠. 2분기 상승은 이 섹터와 종목이 좀 더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있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가 됐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0위였습니다. 지금 5년 만에 1위까지 올라섰는데 엔비디아는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익률이 60%입니다. 정말 높은 수준이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시총이 많이 올라갔고, 애플도 2010년에 시가총액 1위였는데 아이폰 4가 마진율이 굉장히 좋죠.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훨씬 좋았었고, 이 마진율이 높다는 상황, 이유가 애플을 시가총액 1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론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좀 더 주가에서 탄력이 좋았던 게 반도체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HBM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익률을 좀 더 좋게 만들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는 이런 종목들이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처럼 1분기의 이익률이 좋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이 이익률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지금 1분기든 2분기든 향후든 상관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이익률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진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이게 대형주 위주로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이익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남기고 팔아도 잘 팔린다는 얘기죠.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기술력이 압도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증권사들의 레포트들을 보면 이 타이틀도 그렇고요, 내용들도 그렇고 나쁜 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부담이다 그러면 주가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1월달 주가를 보면 14만 원대, 아니면 15만 원,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23만 원, 2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다는 점만 부담인데, 근데 실적이 그만큼 좋습니다. 2분기에 D램과 낸드 모두 출하가 증가가 됐고요. 판가도 올라갔습니다. D램이 한 15%, 낸드가 2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뭐 HBM도 당연히 좋죠. HBM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파트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근데 모든 파트들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가 좀 약점이었는데 낸드까지 좋아졌다. 근데 이 좋아진 게 25년도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을 만큼 좋은 실적을 냈고 앞으로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반도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할애해 주시고 계십니다. 좀 더 키워드 두 번째부터는 핵심만 들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네, 건기식으로 핵심 키워드 잡아봤고요. 건강식품도 좀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이 건기식,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약간 차익도 좀 나왔던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 어떻습니까? 네, 건기식도 좀 같이 가보자라는 거고요. 사실 음식료 안에 건기식이 좀 들어가는 건데, 사실 건기식이다 그러면 음식료 쪽으로 보는 파트가 좀 더 높고요. 헬스케어 쪽으로도 일부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건기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음식료가 상당히 좀 좋았었고요. 이 음식료에서 좀 파생돼서 건기식까지도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음식료 섹터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유와 건기식이 지금 좋은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 건기식까지 좀 잡아봤습니다. 건기식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이 코로나 시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됐죠. 예를 들어서 홍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면역력을 높이자, 건강을 챙기자. 그러면서 이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했고 이때 매출도 당연히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커졌지만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 시기 이후에는 소비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업체 수들도 너무 많아져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기식 업체들이 조금씩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국내 업체 간 경쟁이 상당히 좀 치열해지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올라갔는데요. 이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부진한 상황입니다만 이 건기식도 이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와 마찬가지로 수출하고 있는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 이유에 오늘 건기식을 좀 골라봤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건기식 수출 비중이 해외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내수 시장은 부진하지만 ODM 업체들은 해외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로를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찾아놨고요. 특히 중국 건기식 시장 자체는 성장률도 좋고 향후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라는 점, 지금 많이 업체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까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하반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의미에서 건기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도 말씀을 드리면 노바렉스 같은 경우 중국향 건기식 수출이 상당히 좀 견조한 상황입니다. 이 노바렉스도 마찬가지로 내수 시장 좀 부진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가지고 있으나 2분기 이후부터는 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중국 상당히 좋은데 내수 시장까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노바렉스까지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료에서 확장되는 건강기능식품까지 가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무님의 관심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LG전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기도 이 섹터 안에서,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최근 트렌드 안에서 너무 반도체로 사실은 좀 많이 쏠려 있죠. 제가 이 시간에도 반도체 얘기를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 물론 무시할 수 없고 가장 실적이 좋고 가장 안정적이고 이런 섹터이면 맞지만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도 반도체에서 이 AI와 HBM에서 파생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쪽이 있는데요. MLCC 쪽에서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이 MLCC 쪽도 상당히 많은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덜 팔리고 있죠. 그래서 걱정할 수도 있으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지만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좀 더 수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생각보다 좀 둔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실적이 삼성전기 MLCC 실적은 계속적으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 24년도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100억이거든요.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6% 정도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외의 섹터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호조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MLCC가 삼성전기는 뭐 가장 큰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전장용 MLCC 중심으로는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고 있고 실적이 향후에도 상당히 좀 좋다. 그렇기 때문에 AI 그리고 전장 이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삼성전기는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삼성전기를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 키워드 3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해 드리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높은 마진, HBM과 또 기술력, 또 살아나고 있는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업황과 관련해 대표 기업 SK 하이닉스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음식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봅니다. 거기에 수출주에 중국의 연결고리까지 같이 있는 노바렉스라는 종목 함께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한데 하이브리드에도 들어가는 게 바로 MLCC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기까지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내용들과 종목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